퇴근길은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유엔 전 사무총장,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 뉴스가 뜨거웠는데요. 그 가운데 또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었었는데요.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한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분위기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평상시하고 동일한 분위기였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출석했던 증인들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 증인들이어서 신속하게 절차가 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됐다라고는 합니다만 밝혀진 언론 기사를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늘도 시간 끌기를 위한 증인신문을 고집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요. 네, 오늘 증인신문이 생각보다 좀 짧게 빨리 끝났다는 말씀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는 이미 증인을 신문한, 증인신문 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검찰 측 조서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진술의 내용이 확인된 사람들도 8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등 이제 실체적 진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인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증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증인 신청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대규모 증인 신청을 하는 일들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그중에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증인신문을 다 받지 않는 헌재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런 대통령 측의 입장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보면 이미 증인 신문을 했던 사람들도 또 신청하고. 예, 중복된 거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아서 그 조서가 헌재에 제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거 신청을 하고, 그리고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던 안봉근 같은 경우 갑자기 연락이 된다 그러면서 출석을 시키겠다고 한다는 등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변론이 있기 앞서서 공정성이나 엄격성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네,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며칠 전부터 중대 결심이 가능하다. 즉 전원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재판부를 상당히 압박하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불륜 이야기도 또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왜 또 나오는 겁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고영태 씨 등 몇 명이 기획한 일이고 이 기획의 발단이 됐던 것은 최순실과 고영태 사이의 불륜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고영태가 일정 정도 보복을 하고 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신년 방송 인터뷰에서도 뭔가 기획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이번 사태의 좀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불륜 관계 중에 안 좋은 이런 것 때문에 악의적으로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에서 왜곡됐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어차피 헌재에서 판단할 일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재판받으러 간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것보다는 사건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는 것들에 좀 집중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도 공정성이라든지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변수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 사퇴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전원 사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출석했던 대리인단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실제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은 또 탄핵 시간표도 계속 변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의 기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검이 종료된 뒤에 뭔가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이 좋고, 예. 특히나 이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로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예. 헌재 운영 자체가 굉장히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좀 고려해서 지연 전략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헌재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작전이 항상 또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끌기가 성공할 가능성은 좀 적게 보시는군요.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전의 결론은 날 것 같으십니까?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추가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한 결정은 아직 완벽하게 헌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1차적인 어떤 판단을 좀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태라서 예. 그때 증인 신문을 추가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는 것을 봐야만 3월 13일 이전의 결론은 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 헌재 소장 위치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내고 있던데요. 이 부분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금 좀 기일이 지났는데 전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는 움직임이 없죠. 예. 예, 그것은 아마도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판들, 즉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은 역시 똑같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출석할 보고 있습니다. 것이다. 네. 예,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 절차를 충분히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고 다른 네. 작전들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이유로 좀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대통령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경에서 올라온 보고 자체가 심각성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황이 진짜 심각하게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진술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 진술로도 당시 11시 10분부터 현장 상황을 해경이 그 방송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오보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본에 나타날 때까지 선체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당시 안보상황실 쪽에서도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추가 증인신 15명을 해서 또다시 시간 끌기 이야기,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헌재에서는 이제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셨고요. 네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도 종일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이 시간 끌기가 과연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것이 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연이 된다면 3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은 날짜도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짓인데요. 이제 그 안이 안 되면 3월 13일 지나면 7인 체제로 가게 됐을 때 또 혼란, 또 대선, 벚꽃 대선에 관한 가능성을 두고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7인 체제로 가면은 사실상 한 분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은, 평의 자체가 열리질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이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인 체제가 되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고요. 현재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됨으로써 공백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도 좀 그런 어떤 위중한 상황을 인식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측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탄핵 사유가 없다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상
역시 또 그 불통의 답답함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끝으로요.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기도 네네. 했고요.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뭐 우선은 굉장히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아쉽다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주요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갑작스럽게 전해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소식에 정치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기자회견 전까지 모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딱 그 기자회견 듣자마자. 조금 빨리 사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엔 사무총장 하시면서 네. 훌륭한 외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정치에 들어오셔서 너무 많이 시달리고 각종 음해도 받고 고난 중에 바로 사퇴를 하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기문 총장님은 사실 국제적인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금메달리스트죠. 그런데 이 정치판은 국내 정치판이 완전히 킥복싱처럼 사고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험한 종목에 들어오셨는데 이 종목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자면 처음부터 대선 후보감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킥복싱을 해야 되는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후보감이 아니었다기보다는 우리 정치판이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외교와는 다르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던 것에 비하면 우리 정치판은 좀 험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앞서서 반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빠른 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언젠간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의미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입니까? 저는 우리 반기문 총장님을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외교부 장관으로 같이 일을 해봤는데 외교관이란 분들이 이 정치판에서 성공하시기에는 굉장히 종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국내에 들어오셔서 이 험난한 사고를 이기실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조금 빨리 그만두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도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 이 자체도 물론 그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심지어는 기자회견이 있기 30분 전까지도 기존 일정들을 쫙 소화해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선 후보로서의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발표 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해석 중에 오전에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이제 만남을 가졌잖아요. 혹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농담처럼 나이 들어 미끄러지면 낙상하기 쉬우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농담을 건넸다고 하던 이 농담까지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 때문에 관두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정치판 매우 흔한 곳이죠. 그런 비대위원장 한 말씀 한다고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겠죠. 예. 근데 네. 본인 스스로는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자들 질문에 반 전 사무총장은 불출마 결심을 언제 했냐라는 질문에 오전부터 혼자 하고 있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로 정당처럼 같이 상의하고 같이 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던 것보다는 네. 외교 수장으로서 늘 혼자서 이 피겨스케이팅처럼 예. 혼자서 우아한 동작과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데 비해서 정치판은 훨씬 더 조직적인 이런 것들이 많겠죠. 예. 아까 킥복싱에 이제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좀 입어야 되는 정치판이라고 또 하고요. 반전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가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자신에 대한 검증을 괴담 유포라고 규정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방기문 총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우리 정치판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언론 환경이나 네. 또 SNS 이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의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분은 목숨을 끊는 분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방기문 총장님도 지나친 그런 인격 사례적인 이런 말씀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각종 SNS에 이런 이제 표현이나 비판들이 좀 심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김 지사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한 나라를 죄송합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라고 처음에 나서셨던 거잖아요. 리더의 입장에서 어쩌면은 그 위원님도 경기도를 이끌었던 리더의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언론 플레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상처 입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더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자격이 없죠. 이보다 더 어려운 것,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말 강인하게 이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타개하고 절망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책임인데 정말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이 대선 중도 포기를 하면서 각 당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각 당의 입장은 뭐 어쨌든 뭐 안타깝다, 뭐 앞으로 더 훌륭한 일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일관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당연히 뒤에서는 어느 당에게 조금 더 득이 갈 수 있을까 혹은 이 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 전 총장의 대선 중도 포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예. 보수 본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 핵 위기와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책임이 있는데 우리 당 자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서 방기문 총장이 이렇게 그만두셔가지고 저희 당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지도자가 되실 한 분을 잃은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대선은 중도 포기하셨지만 기자회견 전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또 말미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도 투신하겠다라는 말은 대선 후보로서는 그만 내려오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포기하셨다 하더라도 예.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장관을 역임하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북한 핵 문제,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의 아베 이런 강한 지도자들 속에서 우리 다음 대통령이 해나가는데 우리 방기문 총장의 경험, 경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 제 질문은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실례지만 제 질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모든 이제 각 당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을 도와서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될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를 위해 조금 더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혹시 새누리당의 후보를 뭐 도와준다든지 혹은 바른정당 혹은 국민의당도 될 수가 있겠고요. 한 캠프에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분 같은 경우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지금 그만 포기 선언하실 때 말씀이나 이런 것을 비춰볼 때는 예.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아. 다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던 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줄에 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던 분들은 또 다른 자기의 정치적 길을 찾아가겠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은 그런데 연연하실 것 같으면 포기를 안 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든 미래를 위해 책임지겠다라는 게 미래의 대선 후보를 돕겠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국록을 먹고 또 국가의 대표로 사무총장 하셨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쓰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후보 중에 한 분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어제 황교안 권한 대행과 독대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거론까지도 하셨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네. 생각과 행동이 반듯하시고 예. 좋은 분입니다만은 자칫 우리가 자꾸 대통령 후보로 이야기할수록 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금 국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네. 그 역할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음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자꾸 대권이니 이런 것을 언급할수록 예. 국가 리더십은 더 어려움에 빠져든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발언을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옳지 못했다, 적절치 못했다라는 평가시군요. 꼭 옳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국가 리더십 자체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차기 대선보다. 차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탄핵될 거다라는 또 전제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또 적절치 못한 행동이나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것 자체가. 그렇더라도 새누리당의 뚜렷한 대선 후보가 이제 없어 보이니까 자꾸 또 이런 황교안 대행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김 의원님도 이번 연휴 동안에 민심 탐방 좀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다녀보시니까.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워낙 어렵고 예. 혼란스럽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랄 때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여러 가지 표창원 의원이 전시했던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동정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이 정치가 흐트러져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네. 마음을 비우고 정말 좀 다시 한번 국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우려하는 민심이 새누리당 쪽의 지지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희망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우리 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또 표창원 국회의원이 하는 거라든지 그림 이런 거 보고는 제가 만난 여성은 100% 모두 돌아왔다. 정말 민망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정치가 과연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 이런
우려와 비판을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후보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했던 게, 김문수 지사님, 전 지사님도 사실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남겨주시죠? 저는 당의 지금, 당의 인적 정산, 그 다음에 당명의 개정과 당의 내부적 혁신, 이런 게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은, 저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결심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나 당내에서 김 전 지사님의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뭐 같이 좀 협의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걸 가지고 협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이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상황상 심지어는 우리 당사 앞에 와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물러가라는 사람도 많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또 뭐 태극기 집회도 있고 촛불 집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에 최소한의 수습을 하면서 또 앞으로 대선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과 또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 새누리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네, 뉴스 장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신 분 계시네요. 7773님. 진행자 바뀌었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이번 주까지 바뀌었습니다. 곽수정 박사님이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요.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저는 장희영이고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 마치기 전에 고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고 방송에 필요한 부분은 직접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 7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